안녕하세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단지 앞에 조재한 센트럴 민성 부동산입니다.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사전 점검일과 입주 지정 기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전 점검일은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있고요. 입주 지정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30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차 예정인 분들의 발걸음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기 전월세 거래 시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알아야 하는 특약사항, 전세 진행사항, 주의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 지정 기간 전에 전세 계약 시 진행 순서이고요. 두 번째는 미등기 보존 등기, 그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미등기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 네 번째는 전세 진행 시 특약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임대인 분과 임차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차인 분들이 전세 계약 시 내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여섯 번째는 미등기 아파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준공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이 중에서 입주 지정 기간 전에 전세 계약 시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시 사용 승인이 되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계약을 하시는데요. 수 분양자는 미래의 집주인의 지외 노인 분들을 수 분양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입주자 사전 점검일 날 임대인 분과 동행을 하여서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용 승인이 나게 되고요. 이때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주 지정 기간이고요. 전세 임차인 분들이 잔금일을 이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입주를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고 나서 집주인 분들이 보존 등기일 또는 분양대금 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시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시행사가 있고요. 집주인, 세입자분이 계십니다. 우선은 전세 계약을 미등기 말 그대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사에서 사용 승인을 득하고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잔금일 날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 입주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집주인분들은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 후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완납하신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란 무엇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지고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이고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기타 등기들이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의 토지 등기를 한번 떼 보았고요. 의정부시 의정부동 380번지 1원입니다. 지금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보존 등기는 갑구의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소유권 보존은 통상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이 분양 대금을 완납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순위번호 2번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소유자가 집주인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진행 순서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계약서 확인하기입니다. 조합이나 시행사에 수분양자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의인의 물건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전세입자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주는 권리 등을 확인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사에 전화를 하면 저희 공인중개사나 임차인 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분이 아파트의 진정한 수분양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사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승계 매수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최종적인 진짜 집주인이 됩니다. 이분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초의 수분양자, 양도인과의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센트럴 자이의 공급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위에는 동호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 매수인이 있지요. 이 부분이 최초의 수분양자입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가 있는데요. 최초의 수분양자를 양도인으로 보고요. 매수 승계인을 양수인으로 봅니다. 이분이 진짜 집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양수인과의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세 계약 진행 순서에서 가압류, 가등기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세입자의 사용 수익에 제한을 주는 그런 권리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은 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돈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입니다. 저희가 국세를 체납하고 할 때도 이 가압류가 등재되는 것이고요. 가처분은 가압류를 알았다면 좀 쉽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가압류의 반대로 금전이 아닌 것을 받아야 할 때가 가처분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센트럴 민성부동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입니다. 특약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임대인은 전세 잔금과 동시에 중도금 대출 및 분양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죠. 세 번째는 임대인은 보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을구에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물건 설정 없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다. 요거는 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임차인은 분양권의 신축 첫 입주이므로 하저 보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존속 기간 중 훼손된 부분은 원상 회복 의무를 지기로 한다. 임대인분이 이 부분을 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세 계약 시 좀 임차인분에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완견 사육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약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애완견 사육에 동의하며 임차인은 존속기간 동안 성실히 관리하며 퇴실 시 훼손된 부분은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특약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계약서 아까 보시면 그 을구상에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 후 을구상에
다른 기타 근저당 설정이나 제한 물건 설정을 할 수 없음을 특약사항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등기부 증명서에 보시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나와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에는 이런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특약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Yes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이 됩니다. 임차 주택이기만 하면 되고요. 건물의 내역을 따지지 아니하므로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받으시고 점유,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요, 임시 사용 이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그 개념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라고도 하고요.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 새로운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고 점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확정일자는 이렇게 보시면 계약서 작성일에 자치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날짜하고 등부 번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요. 순서를 의미를 해요.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 일자를 받고 7월 20일 날 잔금을 치르시고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순서가 5월 20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순위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저당이 잡히게 되더라도 경매시 5월 20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 선순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Yes입니다.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재 미등기 상태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임대인은 어느 부분을 동의하고 협조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무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억까지이고요. 1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 중 시가 9억 초과 주택 또는 투기 가열지구에 집을 소유하시고 그 구입한 집이 3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80% 이내라고는 하지만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센트럴 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여 진행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저희 센트럴 민성 부동산도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단지 내 부동산으로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꾸준한 관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